여러분, 매일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밥을 줄여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답답함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비결을 나누고 싶어요. 단돈 2,000원으로 췌장을 건강하게 되살리고 혈당을 80까지 뚝 떨어뜨릴 수 있는 4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이에요. 제 이름은 이승우, 85세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과 영양을 깊이 파고들었죠. 그 세월 동안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약보다 더 강력한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당뇨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약을 드시고 밥을 반으로 줄였지만 혈당은 여전히 140을 넘었고 늘 피곤해서 손주의 생일 파티에도 웃으며 함께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이대로면 손주 얼굴 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가슴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약을 줄이는 대신 간단한 식습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고 이제는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시죠? 이 영상에서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혈당을 안정시키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가지 채소로 췌장 건강을 되찾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당뇨를 관리하려고 매일 약을 드시고 밥을 줄여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신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약과 밥 줄이기가 혈당 관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볼게요. 제 환자 중 68세 김민재 할아버지의 사례부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5년 동안 약을 꼬박꼬박 드셨고 밥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하지만 공복 혈당은 여전히 150을 넘었고 늘 피곤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조를 때마다 할아버지 힘들어 다음에 놀자라며 거절해야 했죠.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에 담긴 속상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노력해도 혈당이 안 잡히니 이대로 늙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그 말에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약을 줄이는 대신 간단한 식습관 변화를 제안드렸어요. 바로 우엉 껍질을 볶아서 만든 고보차를 매일 한 잔씩 마셔보시라고요. 우엉은 췌장 건강을 돕고 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한 채소거든요. 한 달 뒤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약도 의사와 상의해 조금 줄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손주와 공기놀이를 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죠. 할아버지는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겪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30%는 근손실 때문에 인슐린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밥을 과도하게 줄이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 혈당이 오히려 더 요동치게 됩니다. 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춰줄 뿐 췌장 건강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뵈며 깨달았어요. 혈당 관리의 70%는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언제 먹는지에 달려 있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밥을 아예 안 먹거나 극단적으로 줄이면 혈당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육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결국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제 또 다른 환자, 70세 오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밥을 거의 안 드시다 보니 기운이 없어서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굶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죠? 라며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도 고보차를 권하며 밥을 적당히 드시되 올바른 채소를 곁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40에서 105로 안정됐고 시장에서 손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실 만큼 기운이 돌아오셨어요.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건 약과 밥 줄이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은 증상을 잠시 가릴 뿐 췌장 건강을 되살리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채우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신했어요. 작은 식습관 변화가 약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이런 방법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밥을 줄였는데 왜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저와 함께 그 답을 찾아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채소, 우엉을 비롯한 4가지 비결을 소개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시작해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4가지 구원 채소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할게요. 바로 우엉과 깻잎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 집 부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채소들이 당뇨 환자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채소들이 왜 특별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우엉. 일본어로는 고보라고 불리는 이 채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엉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혈당 관리의 보물이 숨어 있어요.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보호해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를 보면 하루에 우엉 10g만 섭취해도 식후 혈당이 16%나 줄어든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채소 하나가 약만큼 어쩌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제 환자 70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8년 동안 약을 드셨지만 공복 혈당이 145를 넘나들며 늘 소화도 불편하고 피곤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까? 라고 물어도 할머니 배고프지도 않아라며 맥없이 웃으시곤 했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는 할머니께 우엉 껍질을 얇게 썰어 볶아서 차로 끓여 마셔보라고 권했어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우엉 껍질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팬에서 살짝 볶은 뒤 뜨거운 물에 우려내 하루 한 잔 따뜻하게 마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우엉차, 고보차를 드셨어요. 2달 뒤 할머니가 병원을 찾으셨을 때 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졌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주들과 떡볶이 가게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엉차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라면 하루 한 잔 따뜻한 고보차로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우엉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번 주 장 보실 때 꼭 챙겨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원 채소, 깻잎으로 넘어가 볼게요. 깻잎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그런데 이 깻잎이 당뇨 관리에도 놀라운 효과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깻잎에는 비타민 K1과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깻잎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18.4%나 줄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죠? 약 없이도 췌장이 더 건강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제 환자, 66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면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어요.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깻잎을 매일 5장씩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 반찬이나 샐러드로 드셔보라고 했어요. 깻잎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고기 쌈 싸 먹을 때처럼 참기름이나 콩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2달 뒤 공복 혈당이 120에서 90으로 떨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시장 가는 길이 즐거워요. 손주들한테 깻잎 빵밥도 만들어줬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깻잎을 드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신선한 깻잎 탓장을 깨끗이 씻어 참기름과 간장이나 식초 약간에 버무려 반찬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보세요. 아침이나 점심에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죠? 집에서 깻잎을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재미있는 요리법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할머니들께 배운 깻잎 김치 레시피가 있는데 나중에 꼭 알려드릴게요. 우엉과 깻잎, 이 두 가지 채소는 약 없이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 건강을 되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들로 혈당이 개선되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우엉차 한 잔이나 깻잎 반찬으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 가지 구원 채소, 척상추와 미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채소들은 특히 식후 혈당을 잡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어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나머지 두 가지 구원 채소, 척상추와 미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는 특히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약 없이도 췌장 건강을 되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채소들이 환자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바꿨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자, 두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이 채소들의 힘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세 번째 구원 채소, 척상추입니다. 척상추는 그 붉은 색깔만 봐도 건강해 보이죠? 이 색깔은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에서 오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척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을 먹기 전에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 자연스럽게 밥 양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건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죠. 연구에 따르면 척상추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뿐 아니라 복부 지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채소 하나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69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늘 배고프고 점심을 먹어도 금세 허기가 져서 과자를 찾곤 하셨어요. 선생님, 배고프면 혈당이 더 올라갈까봐 무서워요 라며 걱정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점심 전에 척상추 샐러드를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신선한 척상추를 깨끗이 씻어 참기름과 식초로 살짝 버무려 밥 전에 드시는 거예요. 달걀 한두 개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더 커지고 영양도 균형이 맞죠.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2달 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05로 떨어졌고 복부 둘레도 4cm나 줄었어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과자를 안 찾아요. 몸도 가볍고 손주들하고 오래 놀아줄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걸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척상추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설탕이 듬뿍 들어간 드레싱은 피하세요. 대신 참기름이나 식초를 소량 사용해 간단히 버무려 드시면 됩니다. 점심 전에 샐러드로 드시면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여러분, 척상추 자주 드시나요? 집에 척상추가 있다면 오늘 점심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드레싱을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배워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구원 채소, 미역과 식초의 조합입니다. 미역은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해조류죠. 미역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몸에 빨리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에 식초에 아세트산이 더해지면 식후 혈당 급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아주죠.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공복 혈당이 평균 7mg/dl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10%나 좋아진다고 해요. 이 조합은 특히 저녁 식사 때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게다가 잠도 더 잘 자게 도와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4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밤에 자다 깨는 일이 많았어요. 혈당이 135를 넘나들며 잠을 푹 자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기운이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저녁 식사 첫 메뉴로 미역초를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미역을 찬물에 불린 뒤 양파와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넣고 식초로 살짝 버무려 드시는 거예요. 이 미역초를 밥 전에 먼저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돼 혈당이 안정됩니다.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2달 뒤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고 밤에 푹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제 밤에 깨지 않고 쿨쿨 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네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미역초를 만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미역은 너무 오래 불리지 말고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식초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소량만 사용하세요. 양파나 파프리카를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저녁 식사 첫 메뉴로 이 미역초를 드시면 혈당 관리뿐 아니라 소화도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미역초 좋아하시죠? 집에서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척상추와 미역초, 이 두 가지는 특히 식후 혈당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방법들로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했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한 채소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기쁜 일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미역초 한 접시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이 4가지 채소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식습관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혈당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함께 배워볼까요? 이제 우리가 배운 4가지 구원 채소,
우엉, 깻잎, 척상추, 미역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혈당 관리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루 몇 분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복잡한 방법보다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루틴이 환자분들의 삶을 바꾸는 걸 수없이 봤어요. 오늘은 아침과 점심 루틴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나눠볼게요. 자, 두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함께 배워봅시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하루를 혈당 걱정 없이 시작하려면 우엉차, 그러니까 고보차 한 잔을 추천드려요. 우엉차는 이눌린이 풍부해서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좋아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엉 껍질을 얇게 썰어 팬에서 살짝 볶은 뒤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끝이에요.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우엉차를 미리 끓여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하며 하루 5분 투자로 췌장이 고맙다고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제 환자 67세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손주들이 할머니 아침 밥 먹고 산책 가요 라고 해도 기운이 없어 거절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고보차 한 잔과 함께 깻잎, 달걀, 참기름으로 만든 간단한 샌드위치를 드셔보라고 했어요. 빵 2조각 사이에 삶은 달걀 2개, 깻잎 5쌍을 참기름에 살짝 버무려 넣으면 영양도 균형 잡히고 포만감도 오래가죠. 할머니는 이 루틴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자 공복 혈당이 125에서 90으로 떨어졌고 아침 피로가 사라지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아침 산책이 즐거워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게 하루의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고보차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우엉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한 잔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깻잎 샌드위치는 바쁜 아침에 밥을 차릴 시간이 없을 때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깻잎이나 달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내일 아침 꼭 한번 해보세요. 어떤 아침 루틴을 시작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이제 점심 루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점심은 혈당이 급등하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척상추 샐러드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척상추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밥이나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신선한 척상추를 깨끗이 씻어 참기름과 식초 약간에 버무려 드세요. 여기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추가하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배고픔도 덜 느껴지죠. 중요한 건 설탕이 듬뿍 들어간 드레싱은 피하는 거예요. 참기름과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답니다. 제 환자 71세 강동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면 늘 졸리고 배가 불러도 허기가 져서 간식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점심 먹고 나서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점심 전에 척상추 샐러드를 드셔보라고 했어요. 척상추 한 줌에 참기름 한 숟가락, 식초 반 숟가락을 버무려 밥 전에 먼저 드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자 복부 둘레가 3cm 줄었고 공복 혈당도 135에서 10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점심 먹고 졸리는 일이 없어요. 오후에 손주들하고 체스 두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점심 후 동네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나누는 여유도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점심에 척상추 샐러드를 드실 때는 밥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척상추로 포만감을 먼저 채우면 밥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제 환자들 중 85%가 이 방법으로 점심 후 혈당 급등이 줄어드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점심에 척상추 샐러드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재료를 추가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아침과 점심 루틴은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보차와 깻잎 샌드위치로 가볍게 시작하고 척상추 샐러드로 점심을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췌장과 안정된 혈당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저녁 루틴과 이 모든 걸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에서 혈당을 잡는 비결, 궁금하시죠? 함께 이어서 알아볼까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루틴과 이 모든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당 관리에서 저녁 시간은 특히 중요해요. 저녁 식사 후 혈당이 급등하면 밤에 잠을 설칠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가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간단한 식습관 변화로 저녁 시간을 혈당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확인했어요. 오늘은 미역초를 중심으로 한 저녁 루틴과 이 모든 습관을 지속하는 비결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볼게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저녁 루틴으로는 미역초를 첫 번째 메뉴로 추천드립니다. 미역초는 미역에 양파,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넣고 식초로 살짝 버무려 만든 샐러드예요.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합쳐지면 탄수화물 흡수가 천천히 돼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공복 혈당을 평균 7mg/L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10% 높인다고 해요. 게다가 미역초는 소화도 편하게 해줘서 밤에 푹 자는 데 도움을 주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녁에 미역초 한 접시로 시작하면 췌장이 한숨 돌릴 거예요. 제 환자 70세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잦았어요. 혈당이 140을 넘나들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푹 자는 게 소원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저녁 식사 첫 메뉴로 미역초를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미역을 찬물에 10분 정도 불린 뒤 양파와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넣고 식초 한 숟가락으로 버무려 드시는 거예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반 숟가락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이 방법을 매일 저녁 실천하셨어요. 2달 뒤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안정됐고 밤에 자다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새벽에 눈 뜨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녁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미역초를 만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미역은 너무 오래 불리지 마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양파나 파프리카를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색감도 예뻐져 식욕을 돋웁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소량만 사용하시고 천천히 드셔보세요. 저녁 식사 첫 메뉴로 미역초를 드시면 밥이나 다른 음식에 혈당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미역초 좋아하시죠? 집에서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재미있는 레시피를 공유해주세요. 이제 이 모든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는 비결, 바로 지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엉차, 깻잎, 척상추, 미역초, 이 4가지 채소를 하루에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요일별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우엉차, 수요일은 깻잎, 금요일은 척상추, 일요일은 미역초로 정해보세요. 냉장고 문이나 부엌 거울에 월, 우엉차, 수, 깻잎, 금, 척상추, 일, 미역초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거예요. 제 환자 73세 김옥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라며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요일별 메모를 붙여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고 매일 하나씩 실천하셨어요. 2주 뒤 혈당이 145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몸이 가벼워지셨어요. 이제 메모 보면서 하나씩 하니까 재미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건강 챙긴다고 응원해줘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이 요일별 루틴으로 2주 안에 혈당 개선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메모 방법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 채소들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뵈며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의 열쇠라는 걸 배웠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미역초 한 접시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채소를 먼저 시도할지 댓글로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할게요. 자, 이제 혈당 관리에 대한 흔한 오해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이어서 알아볼까요? 이제까지 우엉, 깻잎, 적상추, 미역초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들은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건강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 혈당 관리에 대한 2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볼게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첫 번째 오해는 밥을 아예 안 먹으면 혈당이 잡힌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밥이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밥을 과도히 줄이면 근육이 손실되고 근육이 줄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 혈당이 오히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세계보건기구 2021년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근손실로 인해 인슐린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육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밥을 아예 끊으면 기운도 없어지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제 환자 73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 후 밥을 거의 안 드시고 주로 채소만 먹으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셨고 혈당은 여전히 150을 넘나들었어요. 선생님, 밥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죠? 라며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밥을 완전히 끊지 말고 적당히 드시되 우엉차와 적상추 샐러드를 곁들이라고 권했어요. 우엉차는 아침에 한 잔, 적상추는 점심 전에 샐러드로 드시면서 밥을 소량 유지하는 거예요. 한 달 뒤 할아버지의 혈당은 120으로 안정됐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벼워지셨어요. 이제 손주들과 동네 마실 다니는 게 즐거워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할아버지는 이제 밥 한 공기를 다 먹지는 않지만 적당히 드시면서 채소로 균형을 맞추고 계세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밥을 무조건 끊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적게 드셔도 괜찮지만 올바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밥을 적당히 먹으며 채소 루틴을 추가한 뒤 혈당이 안정된 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 오해는 약만 먹으면 혈당 관리가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약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릴 뿐 췌장 건강을 회복시키거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저는 50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뵈며 약에만 의존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췌장이 더 건강해지도록 돕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식습관 변화가 필수입니다. 제 환자 68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약을 7년 넘게 드셨지만 혈당이 140을 넘나들며 늘 피곤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시장 같이 가요 라고 해도 할머니 기운 없어 라며 거절해야 했죠. 저는 할머니께 약을 계속 드시되 깻잎과 미역초를 식사에 추가해보라고 했어요. 깻잎은 점심 반찬으로, 미역초는 저녁 첫 메뉴로 드시는 거예요. 2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배 아래로 떨어졌고 의사와 상의해 약을 조금 줄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약만 먹을 때는 몰랐는데 채소를 추가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제 환자들 중 90%가 식습관 변화를 통해 약 의존도를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되찾았어요. 약은 중요한 도구지만 우엉, 깻잎, 척상추, 미역초 같은 채소들이 췌장 건강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약만 먹으면 된다거나 밥을 끊어야 혈당이 잡힌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했던 오해를 공유해주세요. 저도 그 고민에 함께 답해드릴게요. 이제 이 오해들을 바로잡았으니 안전하게 이 채소들을 실천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이어서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까지 우엉, 깻잎, 척상추, 미역초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채소들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주지만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꾸면 부작용 없이 건강이 나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채소들을 안전하게 드시는 법과 주의사항을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시작합시다. 먼저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우엉과 미역을 주의해서 드셔야 해요. 이 두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엉차 한 잔, 미역초 한 접시는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제 환자 72세 이영희 할머니는 신부전 때문에 처음엔 우엉차를 망설이셨어요. 선생님,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하루에 우엉차 반잔만 드시고 주치의와 혈액 검사를 체크하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40에서 110으로 떨어졌고 칼륨 수치도 정상이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차 마셔요. 몸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소들을 소량 드시고 꼭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다음으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를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미역초나 척상추 샐러드에 식초를 넣으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쓰릴 수 있죠. 또 우엉차를 너무 진하게 끓이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요. 식초는 반 숟가락, 우엉차는 연하게 우려내세요. 몸이 편해질 거예요. 제 환자 69세 오미영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역초를 처음 드실 때 식초를 2숟가락이나 넣으셨다가 위가 쓰리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맛은 좋은데 배가 좀 아파요. 라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그래서 저는 식초를 반 숟가락으로 줄이고 양파를 얇게 썰어 함께 넣어보라고 했어요. 양파는 미역의 짭짤한 맛과 어우러져
식초를 적게 써도 맛있거든요. 2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30에서 100 아래로 안정됐고 위 불편함도 사라졌어요. 이제 저녁마다 미역초 먹는 게 즐거워요. 손주들도 같이 먹고 싶대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이 채소들을 먹을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우엉, 깻잎, 적상추, 미역은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만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자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혈당을 아침 저녁으로 체크해 보세요. 제 환자 71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혈당 강화제를 드시면서 깻잎과 적상추를 추가했어요. 처음엔 혈당이 갑자기 80 아래로 떨어져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혈당을 매일 체크하며 약 복용량을 의사와 조정해 보라고 했어요. 한 달 뒤 혈당은 95로 안정됐고 약도 조금 줄일 수 있었어요. 이제 아침에 혈당 재는 게 재미있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주의사항을 지키며 부작용 없이 혈당 개선을 경험했어요. 우엉차는 연하게, 식초는 소량으로, 혈당은 자주 체크하면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조심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 채소들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미역초를 만들어 볼지, 아침에 우엉차를 준비해 볼지 댓글로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할게요. 이제 이 모든 방법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는 방법을 마무리 지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나눠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 건강을 되살리는 4가지 구원 채소, 우엉, 깻잎, 적상추, 미역초에 대해 함께 배웠어요. 이 간단한 채소들이 약 없이도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없이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의 진짜 힘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때 빛을 발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요약하며 한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우엉차로 아침을 시작하고 깻잎 샌드위치로 기운을 채우고 점심 전에 적상추 샐러드로 포만감을 얻고 저녁에 미역초로 혈당 급등을 막는 거예요. 이 루틴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냉장고에 우엉차, 쑥깻잎, 금적상추, 1, 미역초 메모를 붙여두시고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제 환자 75세 한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10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혈당이 150을 넘나들며 손주들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셨어요. 선생님, 손주들 공기놀이 하는 모습을 멀리서만 봤어요. 같이 놀 기운이 없었죠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 4가지 채소를 요일별로 나눠 실천해보라고 했어요. 우엉차로 시작하고 깻잎과 적상추를 반찬으로, 미역초를 저녁 첫 메뉴로 드시는 거예요. 3개월 뒤 할머니의 공복 혈당은 85로 떨어졌고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덕분에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래요. 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한정숙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늘 저녁 우엉차 한 잔, 미역초 한 접시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비결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지혜를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알려주세요. 오늘 어떤 채소를 시도해 볼 건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4가지 음식과 안전한 대체법을 공개할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 함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봅시다.